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종결자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술을 마셔도 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는 적게는 5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술이 분해가 되는데 알코올이 분해가 돼가지고 나오는 부산물 중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독성을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효소가 없는 거죠,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셔서 내가 술이 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독소가 계속 몸에 쌓여가는 거죠. 몸이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서 내가 몸이 안 좋고 다음날 힘들다, 이런 분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거니까요. 술이 들어가서 이 알코올이라는 게 들어가서 대사가 되잖아요. 이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면 이 부산물이 계속 나오겠죠. 어떻게든 분해를 시키고 어떻게든 내보내고 하면서 되는데 수치로 고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술을 마셨을 때 간에서 대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의 대사가 잘 되게 하는 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간은 페이스 1 디톡스 그리고 페이스 2 디톡스, 그리고 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독성이 있는 것들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줘서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배출하는 과정을 페이스 3 디톡스라고 불러요. 이 페이스 1, 2, 3 디톡스가 잘 되게 해주면 되겠죠. 이때 가장 유용한 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글루타치온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먼저 물이에요. 왜? 수용성이 돼가지고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 3에서 빼주는 게 수용성으로 됐으면 물에 녹았어요. 물에 녹았는데 물이 충분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빠져나가잖아요. 술 마시고 땀 흘리는 사람들 있죠. 술 마시러 소변 가는 사람들 있죠. 계속 배출을 해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독소를 해독을 하고 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있는 사람도 수용성에, 즉 물에 녹여서 배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물은 술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하죠. 반대로 말을 해서 물반, 술반 섞어서 먹으면 되나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맥주가 도움이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갔을 때 안에서 한 잔당 알코올의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분해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술이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도수 높은 거 그냥 좀 한두 잔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 충분히 드시고 휴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까 물이 넘버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으로 있는 거는 뭘까요? 화장실에 가서 똥을 잘 쌀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똥이라는 말에 환자분들이 당황해 하실 때가 있는데요. 대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면 엔테로 헤파틱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요. 장에서, 즉 간으로 다시 독소가 올라오게 돼요. 변비가 있는 사람들 피부 안 좋은 거 보셨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변비가 있게 되면 이런 독성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 3 디톡스에서 우리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거 이외에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들이 막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한때 많이 유행했던 커피관장, 이 커피관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간을 해독시켜주는 역할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타민 B랑 C랑 그리고 글루타치온 혹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에요. 비타민 C는 페이스 1 디톡스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요. 물과 함께 이용을 했었을 때 산화산소를 만들어주는 ROS라고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굴리는 데 있어서, 즉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서 MTHFR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척추관 이분증이 있고 이런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의 대사가 안 돼서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가 있는 사람들은 간에서 대사가 안 굴러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도 없고 MTHFR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클이 안 굴러가는 거죠. 이 사이클을 굴려주려면 가장 쉬운 거는 비타민 B를 많이 먹어주면 돼요. 일반적인 용량보다 많이. 이거를 메가도우즈라고 하는데요. 메가도우즈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정상형인지, 유전적으로 E형이 정상형인지, 아예 돌연변이인지 이런 거에 따라 용량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B나 C에 대한 용량을 물어보는데요. 비타민 B와 C에 대한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1980년대 논문 그리고 이전의 논문을 보게 되면 비타민 C는 장관계 용량이라 하여 먹었을 때 조금 더 설사가 유발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교정의학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호퍼 같은 경우에 비타민 B3를 그람 단위로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게 미리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람 단위는 미리그램의 1000배잖아요. 그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좋아질 수가 있다. 내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내가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상인의 용량, 즉 RDA라고 하는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라고 하죠.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서브클리니칼, 임상 전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증상 자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영양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합영양제 하나 딸랑 먹고 해요. 근데 일일 권장량으로 만든 그런 걸 먹으면은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하고 내가 활기찰 때 영양제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먹었을 때 그 정도 용량으로 충분할까요? 당연히 충분치가 않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해독을 하고 좀 좋아지려면은 충분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충분한 양을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지속한 다음에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이 잘 취하고 숙취도 있고 안 좋아요. 그러면 영양제 오늘 다 먹고 나서 바로 효과 볼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술자리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비타민 B랑 C랑 마그네슘이랑 이런 것들 충분히 먹고요. 술자리 가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먹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자리를 잘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술은 안 마시면 좋지만 먹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될 일들을 꼭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에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 항정화 전문의 골정결자 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